안녕하세요. 가슴속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면서도 따뜻해지는 그런 이야기예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오히려 가장 밝은 빛을 발견하게 해주는 순간이 되기도 하죠. 오늘의 주인공은 78세 이영자 할머니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믿었던 사람에게 가장 큰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결말은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감동적일 거예요. 2023년 11월의 어느 화창한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늘 그랬듯 오전 9시 정각에 일어나셨어요. 42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지켜온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었죠. 할머니는 작은 부엌에서 토스트 한 조각을 굽고 따뜻한 우유를 데우셨어요.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혼자 사는 게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두 사람 분량을 준비하는 습관이 남아 있었어요. 여보, 오늘도 함께 하는 거야? 할머니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셨어요. 거실 벽에 걸린 결혼 사진 속 젊은 부부는 환하게 웃고 있었죠. 아침을 드시고 나서 할머니는 거실 창문을 활짝 여셨어요. 11월에 상쾌한 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왔죠. 아파트 15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강남의 풍경은 여전히 활기차 보였어요. 오늘은 은행 가는 날이구나. 매달 둘째 주 화요일은 할머니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시작했던 적금을 정리하고 생활비를 찾아오는 날이었거든요. 35년째 변하지 않은 소중한 누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옷장에서 단정한 검은색 자켓을 꺼내셨어요. 은행에 갈 때면 항상 단정하게 차려 입으셨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밴 예의였죠. 교사 시절에도 학생들에게 항상 말씀하시곤 했어요. 옷차림은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보여주는 거야. 할머니는 검정색 가죽 핸드백을 꺼내시고 통장 4권을 차례로 넣으셨어요. 정기예금 통장, 연금 통장, 적금 통장, 그리고 비상금 통장. 각각의 통장에는 남편과의 소중한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첫 번째 정기예금 통장은 1985년 개설된 것이었어요. 신혼 시절 남편과 함께 첫 월급을 받고 만든 통장이었죠. 두 번째 연금 통장은 할머니가 교사로 정년 퇴직한 후에 받게 된 연금이 들어오는 통장이었고요. 세 번째 적금 통장은 아들 교육비를 위해 만든 통장이었어요. 지금 아들은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통장을 보면 어린 아들이 엄마 용돈 주세요 라고 졸라대던 모습이 떠올라요. 네 번째 비상금 통장은 남편이 마지막 병원비를 위해 만들어둔 통장이었죠. 다행히 그 돈을 쓸 일은 없었지만 여전히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함께 모은 소중한 재산이야. 할머니는 통장들을 하나하나 만지며 남편과의 추억을 되새겼어요. 사실 오늘 할머니의 마음은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어젯밤 조카 진호로부터 걸려온 전화 때문이었어요. 밤 11시가 넘어 걸려온 다급한 목소리의 전화였어요. 이모, 죄송해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에 계세요. 진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전화기를 꽉 잡았죠. 뭐라고? 순이가 어떻게 된 거야? 순이는 할머니의 늦둥이 여동생이었어요. 할머니보다 15살이나 어린 여동생이었죠. 부모님이 늦게 낳은 막내딸로 할머니에게는 딸 같은 존재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심근경색이라고 하시는데 응급수술을 해야 한대요. 그런데 수술비가... 진호는 말끝을 흐렸죠. 할머니는 이미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었죠.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이요. 이모 정말 죄송해요. 제가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목돈이 없어서...
진호는 할머니의 늦둥이 여동생 순이의 아들이었어요. 할머니에게는 친아들 같은 존재였죠. 결혼도 늦게 하고 사업도 번번이 실패했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향한 효심만큼은 진짜였어요. 적어도 할머니가 알고 있던 진호는 그랬습니다. 걱정 마라, 진호야. 이모가 있잖니. 내일 아침에 은행 가서 바로 준비해 줄게. 할머니는 주저없이 3천만 원을 빌려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가족이 아픈데 돈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모, 정말 감사해요. 평생 은혜 잊지 않을게요. 진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하지만 왠지 할머니는 그날 밤 잠을 잘 이루지 못했어요. 무언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오전 10시, 할머니는 집을 나섰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핸드폰이 울렸어요. 진호의 번호였죠. 이모, 안녕하세요. 어제 늦게 전화드려서 죄송해요. 괜찮아, 진호야. 순이는 좀 어때? 다행히 밤새 안정되었어요. 그런데 의사가 오늘 중으로 수술을 해야 한다네요. 진호의 목소리는 어제보다는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죠. 걱정 마라. 이모가 지금 은행 가는 중이야. 정말 감사해요, 이모. 제가 오늘 오후에 찾아뵐게요. 전화를 끊고 할머니는 아파트 정문을 나섰어요. 11월의 서울 거리는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죠. 은행까지는 걸어서 20분 정도의 거리였죠. 걸어가는 동안 할머니는 진호에 대한 추억을 떠올렸어요. 진호가 어릴 때부터 할머니를 따르던 모습, 대학교 입학할 때 축하금을 드렸던 기억, 결혼할 때 축의금을 준비해 드렸던 일들. 내 조카니까 당연한 거지.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걸음을 재촉했어요. 오전 10시 30분, 신한은행 강남 지점에 도착했어요. 평일 오전이라 그리 붐비지 않았죠. 할머니는 입구에서 체온을 재고 손소독제를 바른 후 번호표를 뽑았어요. 23번이었어요. VIP 대기실에는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죠. 할머니는 그중 창가 쪽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으로는 강남대로의 바쁜 풍경이 보였죠. 대기하는 동안 할머니는 가방에서 독서용 안경을 꺼내 경제신문을 읽으셨어요. 평소 습관이었거든요. 교사 시절부터 항상 신문을 읽으며 세상 돌아가는 일을 챙겨보셨어요. 그때였습니다. 은행 입구로 3명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은 40대 남자 2명과 캐주얼한 옷차림의 젊은 남자 1명이었어요. 처음엔 평범한 은행 고객들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행동이 뭔가 이상했어요. 번호표를 뽑지도 않고 창고로 가지도 않았어요. 그저 할머니 뒤쪽 소파에 앉아서 스마트폰만 보고 있었죠. 특히 캐주얼한 옷을 입은 남자가 눈에 띄었어요. 검은색 야구 모자를 깊게 눌러 쓰고 있었지만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 사람? 할머니는 신문 위로 시선을 살짝 올려 그 남자를 다시 봤어요. 걸음걸이와 체형이 어딘가 낯익은했거든요. 설마 진호?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진호라면 왜 여기 있는 거죠? 그것도 병원이 아니라 은행에? 게다가 아는 척도 하지 않고 말이에요. 할머니는 다시 신문으로 시선을 돌렸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20분쯤 지나서 할머니 차례가 되었어요. 23번 고객님, 3번 창구로 오세요. 안내방송이 나오자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3번 창구에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직원이 앉아 있었죠. 명찰에는 김미소 대리라고 적혀 있었죠.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늘은 어떤 업무 보러 오셨나요? 미소 대리의 목소리는 밝고 친절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할머니는 이 직원이 낯치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기회금 일부 해지하려고 왔어요. 3천만 원 정도요. 할머니가 통장과 도장, 신분증을 건네자 미소 씨가 통장을 받아 컴퓨터에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평소처럼 업무를 처리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미소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죠.
마우스를 클릭하며 뭔가를 더 자세히 확인하고 있었어요. 잠시만요, 할머니. 미소 씨가 옆에 있던 다른 직원을 불렀어요. 팀장으로 보이는 40대 남성이 다가와서 미소 씨와 조용한 목소리로 뭔가를 상의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상함을 느꼈어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미소 씨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잠시 확인해 볼 게 있어서요. 하지만 미소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할머니 뒤쪽을 계속 흘끗흘끗 쳐다봤죠. 마치 뭔가 위험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팀장은 미소 씨와 짧은 대화를 나눈 후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미소 씨는 더욱 긴장한 표정으로 컴퓨터 작업을 계속했어요. 미소 씨가 갑자기 서랍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어요. 그리고 펜을 들고 무언가를 급하게 적기 시작했어요. 글씨를 쓰는 동안에도 계속 할머니 뒤쪽을 확인했죠. 다 쓴 후 미소 씨는 그 쪽지를 할머니 통장 사이에 살짝 끼워 넣었습니다. 동작이 매우 자연스러워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서류를 정리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할머니, 지금 시스템 점검 중이에요. 5분 정도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미소 씨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밝았지만 눈빛은 매우 진지했어요.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듯 했죠. 네, 그럽시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적이고 통장을 받아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걸어가는 동안 다리가 조금 떨렸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자리에 앉은 할머니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통장을 펼쳤어요. 그 안에 하얀 메모지가 끼어 있는 걸 확인했죠. 손이 떨려서 쪽지를 펼치기가 쉽지 않았어요. 마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중요한 순간이라는 걸 예감한 듯이요. 드디어 쪽지를 펼쳐 읽는 순간 할머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할머니, 위험해요. 뒤돌아보지 마시고 제가 하는 대로 하세요. 경찰을 불렀어요. 할머니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화면을 확인하는 척하면서 검은 화면에 비친 반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뒤를 살폈어요. 3명의 남자가 여전히 뒤쪽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들이 할머니를 주시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중 캐주얼한 옷을 입은 남자가 정말로 진호였다는 것도 확실해졌어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지만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죠. 왜 진호가 여기 있는 거지? 할머니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젯밤에 다급한 전화, 어머니의 응급수술, 그리고 3천만 원.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을까요? 그때 진호가 다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할머니 쪽으로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보는 척하면서 온 몸이 긴장되는 걸 느꼈어요. 이모! 밝고 다정한 목소리였어요. 평소와 똑같은 진호의 목소리였죠.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가 전혀 다르게 들렸어요. 할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연기를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 진호구나. 여기 웬일이야? 아, 정말 우연이네요. 이모 여기서 뵙다니. 병원 일로 잠깐 나왔는데. 진호는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 옆좌석에 앉았어요. 너무 가까이 앉아서 할머니는 불편함을 느꼈죠. 진호의 숨소리까지 들릴 정도였거든요. 순이는 좀 어때? 수술은 잘 될 것 같아? 할머니가 자연스럽게 물었지만 속으로는 진호의 대답을 예의 주시하고 있었어요. 네,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하시네요. 그런데 이모, 진호가 말을 멈추고 할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길이 왜 이렇게 차갑게 느껴질까요? 이모, 사실 수술비가 처음에 듣던 것보다 더 많이 든대요. 역시나였어요.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더 필요한데? 2천만 원 더요. 그러니까 총 5천만 원이 필요해요. 진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거짓말이라는 걸 말이에요. 5천만 원? 그건 좀 많은데. 할머니가 망설이는 척하자 진호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평소에는 볼 수 없었던 차가운 눈빛이 스쳤죠. 이모, 어머니가 정말 위험해요.
오늘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진호가 할머니의 팔을 살짝 잡으며 압박했어요. 그 순간 할머니는 소름이 끼쳤어요. 이게 정말 그동안 알고 있던 효자 진호의 모습일까요? 이모, 제가 같이 창구에 가서 도와드릴게요. 혼자 하시기에는 금액이 크시잖아요. 진호가 할머니를 일으키려 했어요. 그 순간 할머니는 정말 위험하다는 걸 직감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23번 고객님, 처리 완료됐습니다. 미소 대리의 목소리가 은행 안에 울려 퍼졌어요. 타이밍이 정말 절묘했죠. 진호가 할머니에게 본격적으로 압박을 가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으니까요. 아, 네, 지금 가요. 할머니는 재빨리 일어나서 창구로 향했어요. 진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따라오려 했지만 미소 대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규정상 고객님 혼자만 창구 앞으로 와주세요. 진호는 할 수 없이 자리에 앉아라 했어요. 하지만 눈빛으로는 여전히 할머니를 감시하고 있었죠. 창고에 앉은 할머니에게 미소 씨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할머니, 지금 경찰이 오고 있어요. 조금만 더 버티시면 돼요. 그리고 컴퓨터 모니터를 살짝 돌려서 할머니에게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할머니 명의로 만들어진 각종 금융상품들이 목록으로 떠 있었어요. 할머니가 전혀 모르는 것들이었죠. 이게 뭐예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가득했거든요. 신용카드 7장, 대출 4건, 그리고 여러 개의 통장들, 모두 최근 6개월 사이에 할머니 명의로 만들어진 것들이었어요. 할머니 개인 정보를 도용해서 범죄에 이용한 거예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미소 씨가 다른 화면을 보여줬어요. 대포 통장 거래 내역이었어요. 할머니 명의 통장들을 통해서 수억 원의 돈이 오고 간 흔적이 있었죠. 그리고 조카분이 이 조직의 일원이에요. 6개월 전부터 할머니를 지켜보면서 개인 정보를 수집했어요. 할머니는 머릿속에 하얘졌어요. 진호가 단순히 돈을 빌리려는 게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할머니, 제가 6개월 전부터 이상한 거래를 발견하고 추적해 왔어요. 금융감독원과 함께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미소 씨의 설명을 듣고 나니까 왜 그렇게 긴장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오늘이 바로 현행범을 잡는 결정적인 날이었던 거예요. 그때 미소 씨가 조심스레 물어봤어요. 할머니, 혹시 저 기억나나세요? 처음 봤을 때부터 어딘가 낯이 익다고 생각했는데. 30년 전 삼성초등학교 1학년 2반 김미소예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순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 작고 마른 아이, 늘 구석진 자리에 혼자 앉아있던 조용한 아이가 바로 미소였어요. 미소야? 정말 미소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 같았어요. 네, 선생님, 저예요. 미소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30년 만에 은사를 만난 감격 때문이었죠. 30년 전 미소는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였어요. 아버지는 일용직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중증 당뇨병으로 병원을 자주 다녀야 했죠.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급식비를 내지 못해서 점심시간마다 운동장으로 나가야 했어요. 할머니는 그런 미소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교사로서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몰래 미소의 급식비를 대신 내주기 시작했어요. 미소가 자존심 상할까봐 비밀로 해달라고 급식실 아주머니에게 부탁했죠. 선생님이 없었으면 저는 학교를 그만둬야 했을 거예요. 미소가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학용품도 사주시고 참고서도 사주시고 심지어 겨울에 추워할까봐 털장갑까지 사주셨잖아요. 할머니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떠올랐어요. 미소가 얇은 교복만 입고 추위에 떨고 있던 모습, 연필이 짧아져서 제대로 글씨를 쓰지 못하던 모습들이요. 당연한 거였어. 선생님이라면 누구나 그랬을 거야. 하지만 미소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계셨지만 저를 이렇게까지 돌봐주신 분은 선생님뿐이었어요.
미소가 계속해서 30년 전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선생님, 기억나세요? 제가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전학을 가야 한다고 울었을 때 선생님이 직접 우리 집에 오신 거요. 할머니도 그날을 기억했어요. 미소네 집은 반지하였는데 비만 오면 물이 새어 들어오는 열악한 환경이었죠. 미소 어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태였고요. 그때 선생님이 어머니께 말씀하셨잖아요. 미소는 공부를 꼭 계속해야 하는 아이라고,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그날 할머니는 미소네의 쌀 한 포와 생활용품들을 가져다 드렸어요. 그리고 미소 어머니에게 약속했죠. 미소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도움을 주겠다고. 선생님이 매달 저희 집에 2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주셨어요. 그때 2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이었는지. 1993년 당시 초등학교 교사의 월급이 80만 원 정도였으니 할머니는 자신 월급의 4분의 1을 미소네를 위해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중학교 입학할 때 교복까지 사주셨죠. 새 교복을 입고 거울을 봤을 때 그 기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미소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이 지났지만 그때의 감동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선생님, 그리고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기억나세요? 미소가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하던 어머니가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그때 선생님이 3일 동안 장례식장에서 함께 계셨잖아요. 조문객들 접대하시고 장례 절차 도와주시고. 할머니는 그때를 떠올리며 가슴이 아팠어요. 14살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은 미수의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요? 선생님이 제게 말씀하셨죠. 미소야, 이제부턴 선생님이 엄마다. 언제든 힘들면 찾아와라고. 그날 밤 할머니는 미소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재웠어요. 미소가 혼자 있기엔 너무 어렸거든요. 그 후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주말마다 선생님 댁에서 지냈어요. 선생님이 직접 요리해 주시고 숙제도 봐주시고 진로 상담도 해주시고. 미소는 할머니 덕분에 무사히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진학도 할 수 있었죠. 선생님이 대학 등록금까지 도와주셨잖아요. 장학금 신청하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아르바이트도 소개해주시고. 선생님 덕분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은행원이 될 수 있었어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미소가 가방에서 작은 사진을 꺼냈어요. 5살 정도 된 예쁜 여자아이 사진이었죠. 제 딸 은서예요. 선생님 은혜의 은자를 따서 지었어요. 할머니는 사진 속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미소를 꼭 닮은 예쁜 아이였죠. 은서한테도 할머니 이야기를 항상 들려줘요. 할머니가 엄마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었는지. 미소는 30년 동안 할머니의 은혜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어요. 매년 스승의 날이면 편지를 썼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할머니 생각을 했는지요. 그래서 3년 전 이 지점으로 발령받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언젠가는 선생님을 다시 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6개월 전 미소는 할머니의 계좌에서 이상한 거래를 발견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인 줄 알았는데 패턴이 너무 수상했어요. 그래서 혼자 조사를 시작했죠. 미소는 퇴근 후에도 남아서 할머니의 거래 내역을 분석했어요. 그리고 강민철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죠. 할머니 조카분이 할머니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각종 금융상품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에 신고했어요. 6개월 동안 수사기관과 함께 증거를 수집했어요. 오늘이 바로 현행범을 잡는 날이었거든요. 미소는 오늘 진호가 할머니를 어떻게 속이려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어젯밤 전화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할머니 여동생분은 건강하세요. 응급실에 간 적도 없는데요. 할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니.
진호는 할머니가 오늘 큰 돈을 인출하시면 그 돈을 빼앗고 해외로 도망갈 계획이었어요. 함께 온 2명도 같은 조직 사람들이고요. 그때 은행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수사기관들이 도착한 것 같았어요. 할머니, 이제 안전해요. 미소의 말이 끝나자마자 은행 정문으로 사복경찰 6명이 들어왔어요. 그들은 평범한 고객처럼 행동하면서도 재빨리 진호 일당을 포위했죠. 진호는 아직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창구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한 수사관이 진호에게 다가갔어요. 김진호 씨죠? 진호가 놀란 표정으로 돌아봤어요. 네, 누구세요? 금융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순식간에 진호의 양팔이 뒤로 꺾이고 수갑이 채워졌어요. 차가운 금속몸이 은행 안에 울려 퍼졌어요. 아니, 이게 무슨 오해예요.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진호가 가락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다른 수사관들도 공범 2명을 제압했죠. 이모님! 도와주세요! 정말 오해예요! 진호가 할머니에게 소리쳤지만 할머니는 차갑게 외면했어요. 더 이상 속을 마음이 없었거든요. 은행 안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어요. 다른 고객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보았고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경찰서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났어요. 진호는 3년 전부터 할머니를 노리고 접근했던 거였어요. 수사관이 설명해줬어요. 김진호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주로 고령자들을 대상으로 신분을 위장해서 접근하는 수법을 썼어요. 진호는 평소에 효자 행세를 하면서 할머니의 신뢰를 얻었어요. 그리고 틈틈이 할머니의 개인정보를 수집했죠. 할머니 댁에 놀러 갈 때마다 통장 보관 장소, 비밀번호, 일상 패턴 등을 파악했어요. 그리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대포 통장을 만들고 불법 대출을 받았죠. 총 피해 금액은 2억 원이 넘었어요. 다행히 아직 실제로 인출되진 않았지만 계획대로 진행됐다면 할머니는 모든 재산을 잃을 뻔했어요.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단계였어요. 할머니가 정기예금을 해지하시는 순간 그 돈을 빼앗고 해외로 도망갈 예정이었죠. 수사관은 진호차에 발견된 흉기도 보여줬어요. 만약 할머니가 거부했다면 폭력을 쓸 각오까지 하고 있었던 거예요. 며칠 후 할머니는 진짜 여동생 순이를 만났어요. 순이는 진호의 범행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언니, 정말 미안해요. 내가 그런 놈을 믿었다니. 순이도 진호에게 속은 피해자였어요. 진호는 순이에게도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거짓말했거든요. 괜찮아, 순이야. 너도 속은 거잖아. 할머니는 동생을 위로했어요. 혈연이란 이유만으로는 가족이 아니란 걸 깨달았거든요. 진짜 가족은 어려울 때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 30년이 지나도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어요. 그 일이 있은 후 할머니와 미소는 진짜 할머니와 손녀 같은 관계가 되었어요. 매주 만나서 식사도 하고 미소의 5살 딸 은서에게는 진짜 할머니가 되어주셨죠. 할머니! 은서가 할머니를 보면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안겼어요.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손녀처럼 다람쥐웠어요. 우리 은서는 오늘은 뭐 하고 놀까? 할머니 공원 가서 그네 타요. 그럴까? 그런데 그 전에 할머니가 만든 쿠키 먹을래? 와, 좋아요. 할머니는 은서를 위해서 직접 쿠키를 구워왔어요. 마치 진짜 손녀를 위하는 마음으로요. 미소도 할머니를 진짜 어머니처럼 모셨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는 저희 집에 오셔서 저녁 드세요. 그래, 미소야, 내가 미역국 끓여갈게. 안 돼요. 어머니는 그냥 오시기만 하세요. 제가 다 준비할게요. 30년 만에 진짜 어머니와 딸이 된 것 같았어요. 6개월이 지난 지금 할머니는 여전히 매주 그 은행을 방문해요. 이제는 업무 때문이 아니라 미소와 그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죠. 선생님, 오늘은 은서가 할머니께 드릴 편지를 써왔어요. 은서 5살이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편지였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 쿠키 맛있어요. 은서가 커서 할머니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순수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싶어서요. 진호는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할머니의 재산은 모두 되찾을 수 있었고요. 하지만 가장 큰 수확은 진짜 가족을 찾은 거였어요.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지만 잊고 있던 인연이 천사가 되어 나타나기도 하고. 할머니는 오늘도 미소의 딸 은사와 함께 공원을 산책해요.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할머니가 된 거죠. 어느 날 미소가 할머니께 말했어요. 어머니, 30년 전에 어머니가 저에게 해주신 말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뭐라고 했더라? 미소야, 받은 사랑은 꼭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야. 그게 진짜 고마움을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하셨죠? 할머니도 그때를 기억했어요. 미소가 중학생 때 했던 말이었어요. 이제야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아요. 어머니께 받은 사랑을 제가 어머니께 다시 돌려드리는 거네요. 미소는 30년 전 받은 사랑을 이제야 제대로 갚을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야, 미소야. 넌 이미 충분히 갚았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하지만 미소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어머니가 저를 평생 돌봐주신 것처럼 이제 제가 어머니를 평생 모실 거예요. 미소는 이제 자신의 딸 은서에게도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줘요. 은서야, 할머니가 엄마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알고 있지? 네, 할머니가 엄마가 어릴 때 도시락도 사주시고 옷도 사주시고 공비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 맞아.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해. 할머니처럼 말이야. 은서는 벌써부터 할머니를 닮아가고 있었어요. 어린이집에서 친구가 울면 먼저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자기 간식을 나눠주기도 했어요. 할머니,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이 될 거예요. 우리 은서는 이미 충분히 착해.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할머니는 은서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30년 전에 뿌린 작은 사랑의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가 되어서 이제는 또 다른 씨앗을 퍼뜨리고 있다는 걸요. 이제 할머니가 은행에 오시면 모든 직원들이 반겨요. 미소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줬었거든요. 어머니, 오늘은 어떤 업무 보러 오셨어요? 업무는 없고 우리 미소 얼굴 보러 왔어. 할머니와 미소의 관계를 아는 다른 직원들도 따뜻하게 대해줘요. 미소 대리 정말 복 받으셨네요. 이렇게 좋은 어머니를 만나시고. 제가 더 복 받았죠. 어머니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은행 고객들도 할머니와 미소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받아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다니 정말 아름다운 인연이네요. 할머니와 미소의 이야기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어요. 미소의 동료 직원들도 고객들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기 시작했어요. 혹시 우리 고객 중에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계실 수 있어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자. 실제로 몇 달 후 다른 지점에서도 비슷한 사기 사건을 미리 막을 수 있었어요. 미소의 사례가 교육 자료로 활용되었거든요. 할머니가 다니시던 아파트 단지에서도 변화가 생겼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이웃들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더욱 챙기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도 서로 좀 더 관심 갖고 지내자. 요즘 사기당하는 어르신들이 많다던데. 1년이 지난 지금 할머니와 미소 가족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어요. 은서는 이제 할머니 없이는 못 사는 진짜 손녀가 되었고요. 할머니, 오늘 어린이집에서 그림 그렸어요. 은서가 그린 그림 속에는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자신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우리 가족이에요. 할머니는 그 그림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정말로 가족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미소도 할머니 덕분에 더욱 성숙해졌어요.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승진도 했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가 보여주신 사랑 때문에 저도 다른 사람들을 더 따뜻하게 대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어느 봄날 할머니와 미소, 은서는 함께 공원에 나들이를 갔어요. 벚꽃이 한창 피어있는 아름다운 날이었죠. 할머니, 꽃이 너무 예뻐요. 그러게, 정말 예쁘네. 우리 은서만큼 예쁘다. 할머니가 더 예뻐요. 은서가 할머니 볼에 뽀뽀를 해드렸어요. 할머니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벤치에 앉아 있는데 미소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뭘 감사해 하니 미소야? 모든 걸요.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셔서요. 할머니도 미소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고마워, 미소야. 네가 내 인생에 다시 나타나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30년의 세월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인연이었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하지만 이들의 아름다운 인연은 계속될 거예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받은 것을 악용하는 사람과 받은 사랑을 더 큰 사랑으로 갚는 사람 말이에요. 30년 전 한 선생님의 작은 친절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꿨고, 결국 그 아이가 자란 어른이 은인을 구원하게 된 이 이야기. 혹시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친절이 언젠가는 기적이 되어 돌아올지도 모르니까요. 작은 친절 하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졌다는 것, 그리고 악한 일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